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어젯밤에 시작됐고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아침에는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다시 커지면서 혹시라도 안에 사람이 있지는 않나 확인하러 들어가 있던 소방관들이 변을 당한 겁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7층짜리 건물 주변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외벽은 이미 새까맣게 그을렸고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2층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11시 46분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7시간 가까운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아침 6시 30분쯤 큰 불길은 잡힌 듯 했습니다. 혹시나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송탄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소방관 5명이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뒤 잦아든 줄 알았던 불길이 갑자기 다시 치솟았습니다. 7시쯤에 들어오고 나는데 이제 연기가 그렇게 안 났었는데 씨 조금 넘어서 그냥 연기가 막 그게 포탄 터져 올라가고 막 꺼먹히네. 소방관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3명의 소방관이 2층에 고립됐고 즉각 구조팀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 3시간 뒤 2명, 20여 분 뒤 다시 1명. 차례로 발견된 소방관 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의식과 호흡이 없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은 50살 이형석 소방위, 31살 박수동 소방교, 25살 조우찬 소방사 3명입니다. 자력 탈출한 2명에 대해서는 경상이고 나중에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3명 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숨진 소방관들은 모두 공기호흡기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갑자기 불길이 커지고 내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갇히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관 순직은 지난해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광주 소방서 119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령이 사망한 지 불과 6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걷히는가 싶던 안개가 다시 짙어지면서 국민의힘은 한치 앞도 선명하질 않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첫날이었는데 윤 후보가 임명한 인사를 이 대표가 반대하면서 정면 충돌했고 당내 갈등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하철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잡힌 일정으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쇄신을 하자며 윤 후보 측에 이른바 연습 문제로 제안했던 겁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와의 갈등을 좁혀보려는 시도로 해석됐지만 이 대표는 관심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고 바로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 두 사람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가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을 전략 부총장에 앉히려 하자 이 대표가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제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윤 후보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제가 지명을 해서 그 최고위원회에 그 의견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뭐 협의 절차죠. 네. 이 과정에서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한 권성동 전 사무총장과 이 대표 간에는 심한 언쟁도 벌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권 전 사무총장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라, 임명을 강행하려면 후보 이름으로 내라며 강하게 반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쇄신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후보와 대표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또 불거진 건데 오늘 의총장에서도 이 대표는 후보의 선거 전략이 없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주장해온 이른바 세대 포이론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왜 일순간에 실망해서 오히려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전파하고 있느냐.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윤 후보가 2030 세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며 또 적극 구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누그러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대선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심사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데 유족들은 26 딸의 죽음의 대가가 고작 7년이냐면서 분노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모 씨는 여자친구인 26살 황혜진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다녔고 119엔 술에 취해 쓰러졌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제가 내일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이 너무 많이 마시더니 지금 완전 기절을 하고. 여보세요?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20여일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이 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유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 역시 이 씨의 범행이 일반적인 교제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속에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선 탄식과 울분이 터져나왔고 유족 측은 즉각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엄마로서 미안하고 1심 선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제가 아이한테 분명 억울함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살인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고 법원의 심리도 부족했다며 항소심에선 범죄심리 전문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탈선 사고가 발생했던 KTX는 이미 바퀴가 빠진 채로 4km를 넘게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로는 휘어져 있었고 떨어져 나온 바퀴는 앞서 지나온 터널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조사위원회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다 급히 멈춰선 KTX는 열차 바퀴가 빠진 채 달리다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꽃이 일었던 영동터널에서 처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4km가량 이전인 오탄터널 인근 선로가 휘어져 있어 탈선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오탄터널에서는 4호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열차 바퀴가 발견됐습니다.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터널 2개를 지나 4km 넘게 달리다 멈춰섰다는 것이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당초 영동터널 안에서 미상의 구조물과 부딪혔다는 발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초 산성이라든가 차량 바퀴 이상은 오탄터널 진입하기 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충격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바퀴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하지만 경부 고속철도 선로가 어떤 이유에서 휘어져 있었고 탈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을 벌인 코레일 측은 오늘 아침 양방향 복구를 완전히 마치고 KTX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내리면 안내해 줄 거라고 영원히 안내해 줄 거라고 했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우선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시간이 제가 촉박하기도 하고. KTX 운행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역마다 승객들의 배상 문의가 폭주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역에 가서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계좌이체 신청도 가능하시거든요. 코레일 측은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돼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는 운임을 전액 환불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